그래서 교재로는 몇 페이지야 그게? 128페이지인가? 그렇지. 128페이지 보시면 되고 이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러니까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술할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부분이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은 이동거리, 어떤 물체의 이동거리의 정의, 그 다음에 속력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가속도에 대한 정의, 보통 이 세 가지를 보통 정의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우리가 정의해야 될 어떤 물리량들, 그러니까 이동거리, 그 다음에 속력, 그 다음에 가속도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술할지에 대해서 논의해 본 단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약간 이게 취향에 맞으면 재밌을 수 있고 이 전혀 이거 관심 없다 하면은 끝없이 재미없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내신 때 나오기도 하고 이 부분은 중학교 3학년 때도 되게 중요한 단원 중 하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보통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 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 여기를. 그래서 처음부터 잘 잡아놔야 좀 쉽게 할 수 있다. 잘 보시고 이따 문제도 풀어볼게. 첫 번째 일단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우리가 운동에 대한 정의로는 읽어볼게요.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우리가 물체가 운동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지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동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지. 그래서 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물체의 위치가 바뀌면 우리는 걔가 운동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써보면은 다시 운동에 대한 정의로는 기본 시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라 어떤 물체의 위치가 변하면 우리는 걔를 운동이라 얘기해줘요. 우리 이걸 운동에 대한 정의라 얘기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이라 얘기하면은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은 몇 초 뒤에 그 물체가 어디에 있을 거냐 어디에 위치할 거냐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얼마나 빠르냐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정보거든. 보통 위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속력, 빠르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속도에 대한 정보 세 가지를 보통 묻게 되는데 요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얼마나 이동했니, 이동거리,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르니 보통 이 두 가지를 묻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어떤 물리량으로는 속력이기 때문에 먼저 교재에서는 속력부터 정의하는 것 같아. 첫 번째 보시면은 빠르기 비교야. 빠르게 대한 비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뭐부터 배우는 거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물체가 더 빠르냐 혹은 더 느리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먼저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 우리가 만약에 운동하는 데 있어서 걸린 시간이 같다 라고 볼게. 걸린 시간이 같을 때 그 물체의 어떤 이동 거리가 클수록 그 물체의 빠르기는 어떨까? 더 빠르니 느리니? 같은 시간 동안에 달리기를 시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거야. 예를 들어 두 명의 이제 학생이 있는데 같은 시간에 달리기를 시키는 거야. 지금부터 10초간 달려봐라 라고 했는데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어. 그럼 무슨 차이야? 같은 시간이지만 같은 걸린 시간은 같지만은 이동거리가 얘가 더 긴 거겠지, 더 큰 거겠지. 누가 더 빠른 놈이야? 얘가 더 빠른 놈이겠지. 그래서 다시 볼게. 만약에 걸린 시간이 같을 때 이동거리가 더 클수록 뭐야? 빠르기도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직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달리기 어떤 시합이나 그 체력 뭐 테스트 할 때 보통 50m 달리기 하지 않니? 집 학교에서 50m 달리기 하니? 안 해? 애초에 안 시켜? 대부분은 일정한 거리,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동일할 때 이동 거리가 같다. 이동 거리를 같게 두고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보통 우리가 빠르기를 측정하는 편이지. 그래서 이때
걸린 시간이 자, 어때야 빠른 거야? 같은 이동 거리를 우리가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이런 거겠지? 다시 50m 달리기를 시켰어요. 근데 두 명의 학생이 있는데 얘는 7초 걸렸고 얘는 10초 걸렸대. 됐어? 이동 거리는 같아, 둘 다. 근데 얘는 10초, 얘는 7초 걸렸대. 그럼 그래서 묻는 거야. 누가 더 빠르니? 라고 물어본 거겠지? 누가 더 빠른 거야? 얘야? 당연히 7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동 거리가 같을 때 더 빠르다는 의미는 걸린 시간이 더 적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팩터가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이게 결국에는 이제 빠르게 된 정의일 텐데, 그래서 다시 걸린 시간이 같을 때는 이동 거리가 더 커야지만이 빠른 것이고, 이동 거리가 같을 때에는 시간이 더 적게 걸려야지만이 더 빠르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 우리가 이렇게 빠르기를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두 번째 볼게. 정확히는 우리가 이러한 빠르기를 속력이라고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일종의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속력은 어떤 물체의 빠르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빠르기. 쉽게 말해서 이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은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되니? 우리가 얘를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 말을 동의어로는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아니면은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라고도 표현을 해줘요. 됐어?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도 이해하셔도 되고, 얘를 우리가 좀 문장으로 풀었으면은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 아니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 됐니? 일반적으로 보통 뭐뭐당 자가 붙으면은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분모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이 분자에가 있어요. 됐어? 그래서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면은 그 단위 시간, 걸린 시간이 분모에가 있는 거고, 이동 거리라는 그 부분이 분자가 있는 거야. 됐니? 됐어? 그래서 이게 속력의 정의인 거고, 우리가 속력을 정의할 때 매번 이렇게 속력, 이동 거리, 걸린 시간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간단한 기호로 써줘. 기호로는, 속력에 대한 기호로는 V를 쓰고, 이동 거리에 대한 기호로는 보통 S를 쓰는 편이고, 걸린 시간의 단위로는 보통 시간의 기호로는 소문자 T를 써줘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를 간단하게는 V는 T분의 소문자 S 이렇게 써줘. 그래서 이 V도 보통은 소문자를 쓰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이고, 매번 우리가 말로 속력, 이동거리, 걸린 시간 하기 귀찮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풀거나 여러분들이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도 중요한데, 단위. 그러니까 항상 물리에서는 단위가 중요한 거예요, 단위가. 그래서 이동거리라면 얘가 어떤 단위를 쓰고 있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단위 쓰려면은 이동거리에 대한 단위로는 길이에 대한 단위이기 때문에 뭐가 있니? 길이에 대한 단위로는? 길이에 대한 단위로는? 아는 게 뭐가 있어?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밀리미터가 있겠지. 일반적으로는 미터 혹은 킬로미터 이런 단위를 써요,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걸린 시간에 대한 단위로는 시간의 단위니까 초분시겠지. 초분시.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초 혹은 시를 쓰는 편이야. 초 혹은 시. 그러니까 여기서 초에서 S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S랑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S는 단위에 대한 의미야. 단위. 이거는 기호고, 그렇지? 기호와 단위는 다른 거야. 됐어?
기호는 우리가 이에 대한 명칭이야, 명칭.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동 거리를 우리는 S라고 하자라는 것이고, 단위는 뭐냐면은 항상 숫자 뒤에 얘가 어떠한 물리량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됐어? 그래서 이 S는 어떤 의미냐면은 세컨드의 약자야. 초. 그 다음에 H는 이제 영어로 이제 hour겠지? 됐어? 그래서 S하고 H. 이렇게 두 가지 단위를 쓰게 되고, 그래서 속력의 단위로는 일반적으로는 속력에 대한 단위로는 그냥 그대로 미터 퍼 세컨드,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쓰겠지. 일반적으로 킬로미터 퍼 아워. 보통 이 두 가지 단위를 많이 쓰는 편이야. 그럼 이 의미는 뭐냐? 다시 볼게. 우리가 여기서 미터 퍼 세컨드 의미가 뭐냐면, 이 미터 퍼 세컨드의 의미는 초당 몇 미터 이동했을까라는 얘기야. 이 물체는 초당 1초당, 그러니까 1초당 몇 미터를 이동하는 빠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킬로미터 퍼 아워의 의미는 1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돌파하냐, 이동하냐, 얼마나 빠르냐에 대한 정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다시 볼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만약에 어떤 물체가 5m per second이다, 아니면 어떤 물체의 빠르기가 만약에 36km per hour다 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무슨 의미라고? 이 물체의 빠르기는 1초에 5m를 이동한다. 얘는 무슨 얘기야? 1시간당 36km를 이동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뭐 눈에 보이진 지금 쓰진 않지만은 이 앞에 숫자로는 1이 있는 거야, 사실은. 됐어? 그래서 1초당 5m, 얘도 1시간당 36km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어떤 거에 대한 정보냐면은, 당연히 그러면 요 수치가 크면 클수록 더 빠른 거겠지. 그렇지? 다시 볼게. 우리 앞에서 빠르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다시 우리가 요 걸린 시간이 같을 때 이동거리가 크면 클수록 빠르다, 이런 말도 다시 우리가 요 식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분모값이 일정할 때, 걸린 시간이 일정할 때, 분모값이 일정할 때 요 분자 값이 크면 클수록 뭐가 더 크다? 속력이 더 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분자값이 일정할 때, 분자가 일정할 때 분모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속력이 더 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수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됐어? 오케이?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거 수학교 때 배울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 지금 분모와 분자가 있으면은, 그렇지? 분자가 일정할 때 분모가 작아야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가 일정할 때 분자가 커야 커지는 거겠지? 넘어가서 이제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제 속력의 단위 변환 얘기해 볼게. 단위 변환. 이 부분이 애들이 좀 처음에 어려워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자, 10m per second라는 단위가 있고, 이런 어떤 표현법도 있고, 아니면은 36km per hour라는 표현도 있겠지. 됐어? 둘 다 빠르기를 표현하는 단위야. 혹은 속력을 표현하는 단위겠지. 둘 다. 근데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누가 더 빠른데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계산을 해줘야 돼. 각각에 대해서. 혹은 요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컨드로 바꾸거나, 아니면 요 미터 퍼 세컨드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꿔줘야 돼. 단위를.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를 동일하게 변경해줘야지만이, 변환해줘야지만이 우리가 누가 더 빠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어떤 길이의 단위도 저기 외국에서는 그 피트라는 단위를 써요. 피트. 그래서 1피트도 하나의 길이의 단위야. 1피트랑 만약에 10cm랑 누가 더 기니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1피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얘도 동일하게 우리가 단위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빠른지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보여줄게. 먼저 문제는 이거야. 어떤 문제는 뭐냐면, 36km per hour는 과연 몇 미터 per second일까라는 문제인 거야. 됐니? 됐어? 해볼게. 과정은 정해져 있고, 이 과정을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암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처음에 초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자, 36km/h의 의미는 분자 값은 36km고 분모 값은
1hour인 거야. 그렇지? 내가 계속 이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말이에요, 이게. 얘랑 같은 말이야. 됐어? 그래서 요 슬래시 의미는 슬래시 오른쪽에 있으면 분모가 있다는 얘기고 요 슬래시 왼쪽에 있으면 분자가 있다는 얘기야. 다시.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라고? 어떤 물체의 빠르기가 1시간 동안 36km를 달린다는 얘기야. 됐어? 나는 뭘 원해? 난 이걸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거야? 난 이거를 분모는 초로 바꾸고 싶은 거고, 그렇지? 분자는 미터로 바꾸고 싶은 거겠지. 결국에는. 됐어? 다시 문제가 뭐였다고? 문제가 36km/h는 몇 m/s일까가 이게 질문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m/s이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에 대해서 각각 미터, 세컨드를 쓰시면 돼. 먼저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분자와 분모에 대해서 다시 36km/h는 과연 몇 미터일까를 쓰시면 되고, 두 번째 1시간이 몇 초냐를 쓰시면 되는 거야. 됐어? 이게 단위의 변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자, 1시간은 몇 초일까? 몇 초야 근데? 1시간은 몇 초야? 3600초? 야, 근데 내가 잠깐만. 야, 이런 소문을 들었어. 요즘 중학생 애들은 시계를 볼 줄 모른다. 저런 시계.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런 시계 말고 저런 시계를 볼 줄 모른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거든.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2시 24분. 이걸 줄 아는구나. 이걸 줄 알지?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저 침이 3개가 있어요. 그치? 가장 짧은 침이 시고, 두 번째 큰 게 분이고, 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저게 초거든. 다시 볼게. 혹시나 해서 다시 얘기해볼게. 1분은 이게 미닛이거든? 미닛? 보통 미닛의 약자를 이렇게 써요. MIN. 풀 스펠링은 알지? 네. 뭐야 뒤에? UT. 어쨌든 그래서 얘는 몇 초야? 60초. 다시 그러면 1시간은 한 시간은 몇 분이야? 60분. 다시 그러면은 1시간은 그래서 몇 초라고? 왜냐면은 자 1분이 60초니까 그 60초가 60개가 있으니까 60 곱하기 20 해서 3600이 나온 거야. 됐지? 다시 할 수 있지 이거. 그러니까 1hour를 초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km는 몇 미터예요? 1000m. 왜 그래 근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해서 알고 있는 거야? 질문이 좀 이상한가? K가 그거 아니에요? 원래 K가 무슨 의미야? 그거. 천이야, 천. 자, 이렇게 해볼게 다시. 이런 기본기가 생각보다 없어서 다시 해볼게. 그러면 다시. 자, 1시간이 60분, 그 다음에 1분이 60초, 그 다음에 그래서 1시간이 3600초는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큰 숫자를 쓸 때는 키로를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키로의 의미는 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천. 그래서 1km의 의미는 그냥 이걸 네가 보면은 그냥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 그래서 1000m. 하나 더 얘기하면은 1cm 1m는 몇 cm지? 100cm지. 왜 그러냐면 요 cm라는 말은 다시 얘는 1000을 의미하는 거, 10의 3승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지수는 혹시 배웠어? 그 다음에 cm의 의미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이것도 배웠어?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 1m는 몇 밀리미터예요? 미리 배웠어? 미리도? 미리 알고 있어? 미리? 야, 잠깐만.
야, 미리는 10-3승이야. 밀리터가 4인용 아니야 4? 10-3승. 그래서 1000m예요. 아, 1000mm. 그래서 센치하고 미리는 서로 10의 10배 차이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1cm 자 안에 1mm가 10개 있잖아. 그러니까 10mm가 1cm인가 그래서 10mm가 1cm예요. 왜냐면은 이게 10-3승이고 이게 10-2승이니까 어차피 같은 값이거든. 뭐 하여튼 근데 보통 이런 거 문제를 풀 때 적어도 알아야 되는 부위는 어디냐면은 요건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아셔야 되고 센치 알아야 돼. 미리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여하튼 적어도 1cm가 몇 미터인지는 알아야 되겠지. 다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시간의 단위를 바꾸고 길이의 단위를 바꾸고 할 수 있다고요. 똑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해보면 36km니까 이거 뭐라 쓸까 이거? 뭐라 계산해 이거? 뭐라 계산하니 이거? 36,000. 36,000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혹시 지수를 배우셨으면은 36 그대로 쓰고 키로를 그냥 10-3승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매번 쓰기 000 쓰기 헷갈리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기도 해요. 나중에 뭐 수학을 잘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보통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다음에 1시간에 몇 초라고? 3600초니까 그걸 그냥 36 곱하기 10의 2승이라고 하면 되겠지. 됐어? 뭐 이게 어렵다. 그냥 36 쓰시면 돼. 그럼 나눠볼게. 나누면은 36 이거 조지고 그러면 뭐가 남아 이거? 그럼 10이지? 그럼 뭐야? 10m/s인 거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론이 뭐냐? 36km/h는 10m/s이다. 됐어?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변환을 해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야 그러면 72km/h는 과연 몇 m/s이고 90km/h는 과연 몇 m/s일까? 뒤집어서 그러면 30m/s는 과연 몇 km/h일까? 이거를 이제 할 수 있으면 돼. 아니, 쉬워. 내가 볼게. 하나 더 물어봐야지. 하연아, 이거 얼마야? 하연이 20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혜는? 72요? 너도 20이야? 하는 거. 다혜는 모른다. 아니야, 잠깐만요. 혜윤이는? 20 넘는 거 같아. 혜윤이는? 20. 연서는? 20. 자, 20이 답인데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어요. 당연히 들지. 왜냐면 단위가 달라도 2배를 하면 당연히 얘도 2배일 거 아니야. 혹은 이해가 안 되는 대로 하면은 당연히 얘가 곱하기 2가 된 거니까 여기도 곱하기 2가 되었겠지. 동일하게.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단위가 달라도 배수가 된다는 거야.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당연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하면 당연한 거고 이게 당연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 가끔씩은.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머리를 써야 돼. 이건 도대체 뭘까? 사실 암산도 되는데 분수도 나와요? 아니 이게 분수는 아니에요.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수학을 좀 잘, 그러니까 이런 숫자에 대한 개념이 좀 잘 되고 암산 잘 되는 친구들은 할 수 있어. 뭐 안 되면 내가 한 번 더 거쳐서 알려주면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근데 분수가 아니구나. 잘할 것 같아요.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눈치가. 구했어? 근데 이거 좀 이상해요. 어떻게 한 거지? 그렇겠다고. 맞아 그거 맞아. 저 그거 있어. 나왔어, 연서? 네, 봐봐.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자, 36이 10이었지. 그러면은 18은 몇이야? 5지? 18이 뭐야? 그러니까 18의 5배잖아. 그러니까 5의 5배겠지. 그치? 90은 18의 5배니까 5의 5배니까 25겠지? 이게 그나마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일단 그 전거보다 나아요. 저거보다 훨씬 뒤집어서. 그럼 30은 몇이야? 30m/s가 몇 킬로미터 파워야? 좋아하면 108. 108이겠지. 암산 잘하네. 천재다해. 108. 되겠지? 다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시험에 나오거든, 매번.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암기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36km/h가 10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하나. 하나 알고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비례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매번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시 이거 이상 우리가 요약하자면 딱 이거야. 딱 요약하자면은 단위 변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지? 아시면 되고. 두 번째, 36km/h는 10m/s의 빠르기와 동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이제 서로 단위를 바꿔라 할 때는 얘를 기준점 삼아서 그에 대한 뭐 배수를 하시면 되겠지. 2배면 얘도 2배면 3배면 3배 이런 식으로 대부분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애매하게 숫자가 뭐 40은 얼마인가라고 안 물어봐. 그렇게 안 물어봐. 알겠지? 계산할 수 있긴 해,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넘어가서 교재 129페이지 볼게. 129페이지. 12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속력 구하기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 출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자, 볼게. 출발점 A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6m를 1초 동안에 돌파했대. 그래서 여기가 B라는 위치이고 그 다음에 4m라는 이 거리를 4초 동안 걸려서 4초니까 4초 걸려서 이제 C에 도달했대요.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 자동차가 우리가 두 가지 구간이 있는 거지. A에서 B 구간 첫 번째 이 구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C 구간도 있겠지. 됐어? 이제 물어보는 거야. A에서 B 구간 동안에 이 물체의 속력 빠르기를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B에서 C 구간 동안에 빠르기를 구해보세요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 각각 구해보면은 일단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에 이 물체의 빠르기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1초 동안에 6m 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1분의 6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6m/s가 답인 거야. 두 번째, B에서 C 구간은 4초 동안 4m니까 얼마야? 4초간 4m니까 몇 m/s야? 4초 동안 4m니까 4분의 4 해가지고 1m/s겠지. 그래서 마지막 질문. 그러면 그냥 다 합쳐서 A부터 그냥 C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속력, 어떤 평균적인 속력은 얼마일까? 이게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가 이때는 좀 빠르고 이때는 느린 거야. 빠르고 느린 건데 그래서 그러면 A부터 C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하나의 값으로 이 물체의 어떤 빠르기를 하나의 값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야. 하나의 값으로. 일종의 평균인 건데 일종의 이거는 A부터 C까지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물체의 속력이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거든. 평균 속력, 평균적인 값 얼마야? 2. 자, 하연이는 2가 나왔고 다혜는 2번은? 그러니까 이게 2. 그 다음에 혜연이는 2. 그 다음에 연서는 2 왜 2야 근데? 찍었어요. 다시
왜 2야? S에 더하고 음. 두개 더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봐봐. 우리가 속력의 정의를 총 걸린 시간보다 걸린 시간보다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A부터 C까지 걸린 시간이 몇 초야? 5초거든. 그래서 5초가 걸렸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10m거든. 그래서 5분의 10해서 2m/s인 거야. 됐어? 뭐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가끔씩 이걸 따로따로 준 다음에 합쳐봐라라고 하면은 진짜 바보는 7m/s 이렇게 하는 애들은 내가 잘 못 봤고 보통은 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하더라고. 3.5 이렇게 하는 애들도 종종 있어. 근데 절대 아니야. 알겠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력의 정의대로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를 하시면 되고 이 방식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왜 이렇게 하면 값이 안 나오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이유는 애초에 걸린 시간이 달라서요. 각 구간에 대해서 걸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너네가 이런 거야. 너네가 만약에 봐봐. 너가 보통 국영수 시험을 봤어. 됐어? 근데 만약에 국어는 이제 100점 만점에 너가 50 나왔고 영어는 100점 만점에 50 나왔고 수학은 100점 만점에 100 나왔고 과학도 100점 만점에 100이 나왔어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철저히 이제 이공계 스타일인데 평균 얼마냐? 그래서 너 그냥 이거야. 우리가 항상 평균이라는 것의 개념은 어떤 개념은 어떤 너의 성적이든 뭐든 간에 너의 어떤 대표값인 거야. 대표값. 하나의 대표값. 너라는 사람을 하나의 값으로 표현해봐라라는 거거든, 평균은. 그러니까 물론 국, 영, 수, 과 하나하나 스토리는 있겠지. 얘는 50, 얘는 50, 얘는 100, 100이니까 50, 50, 100, 100이겠지. 근데 이렇게 한 큐 얘기하면 뭐야? 한 큐 얘기하면? 하나를 얘기하면은 75겠지. 그렇지? 평균이면 75일 거 아니야. 그게 평균의 개념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이 분자값만 보고 더한 다음에 뭐 한 거야 지금? 너는 4로 나눈 거야 4로. 왜냐면 과목이 4개니까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거야. 과학은 만점이 50점 만점이었대. 거기서 50점인 거야. 평균을 내봐라라고 했는데 너가 만약에 50, 50, 50, 100 더해서 250 맞는 다음에 너가 4로 나눈 거야. 그래서 평균 내봐라 했더니 다 더한 다음에 250 만들고 4로 나누면은 대충 60점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은. 왜 이상하냐면은 과학이라는 과목은 만점이 50점 만점이기 때문에 네가 50점 맞으면 넌 100점 맞은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넌 어떻게 줘야 돼 얘를?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곱하기 2배해서 계산해줘야지만이 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야. 이 속력에 대한 범위도 우리가 뭔가 이제 시간으로 나눌 때에도 기본적으로 얘는 4초가 걸렸기 때문에 조금 더 이 3.5가 아니라 요 1에 조금 더 치중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됐어? 당연한 얘기인데 굳이 왜 안 되냐고 설명해 준 거야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매번 문제를 풀 때 굳이 별도로 구한 다음에 반으로 나온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정의대로 그래서 총 이동거리 그래서 총 걸린 시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지? 구간이 여러 개일 때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었고 그러면 그 내가 준 프린트를 보시면 자 지금 배운 거에 따라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지금 풀어봐. 1, 2, 3. 프린트 1, 2, 3 풀어봐.